네, 안녕하세요. 텐트플레이 권혜연입니다. 저희가 웨비나를 작년 11월에 마지막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거의 1년 만에 오랜만에 웨비나를 통해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작년에 저희를 좀 여러 번 접하신 분들은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아실 텐데요. 저희는 텐트플레이라고 해서 게임 유저들에게 맞춤형 AI 인게임 상점을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저들의 게임 데이터,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걸 좋아하는 유저인지 파악하고 각 유저들에게 맞춤형 아이템이나 전략 같은 것들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텐트플레이 AI 인게임 상점으로 자동으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게임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게임 개인화 서비스를 해야 하는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운영해 보시면서 또는 플레이해 보시면서 구글 리뷰나 이런 여러 가지 리뷰 사이트에서 같은 게임인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예시로 나온 게임은 브라질 게임사인데 비딩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런 단순한 게임 안에서도 광고가 너무 많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광고가 너무 적어서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경매하는 것 자체가 재밌다 또는 럭셔리 굿즈를 보는 것이 내가 재밌다 언제 페라리 이런 차를 한번 사보겠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게임인데도 정말 서로 다른 반응들이 있는데요. 또는 다른 게임, 여러 가지 다른 게임에도 굉장히 특이하게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꼭 굳이 특이한 코스튬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무조건 상위 랭크로 올라가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그런 유저들도 있고, 또는 레딧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공략 사이트에서 공략을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게임 개인화 서비스라고 하면 유저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플레이 동기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플레이 동기를 파악하고 예를 들어 어떤 유저는 카드 덱 같은 것들을 굉장히 최적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저다. 또는 상위 랭크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 유저다. 또는 최적화도 좋지만 난 정말 다양한 거를 수집하고 싶어. 또는 이제 가차 돌려서 뽑기 하는 거에 대해 재미를 붙이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각기 서로 다른 플레이 동기를 파악하고 이에 맞게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유저의 만족도가 향상이 되고 잔존율과 매출이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컨셉, 그러니까 개인화 서비스는 게임뿐만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산업에서 이미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각 유저들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 또는 구매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때 제공해 줄 때 매출이 확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각 유저들마다 서로 다른 썸네일,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유저가 좋아할 만한 썸네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스팀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쿠팡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구매한 다른 상품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게임에서도 개인화 서비스로 매출과 잔존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극대화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럼 게임에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한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망한 사례인데요. 진가가 카 레이싱 관련된 이게 한 2017년도에 출시한 게임인데요. 보시면 같은 아이템을 판매를 하지만 위에는 4.99달러로 판매를 하고 있고 아래는 14.99달러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아이템을 다른 유저에게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니까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이 가격에 받았는데, 나는 이 가격에 받았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을 CS에다가 보고를 했더니 그쪽에서의 대응이 이제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창 이슈가 됐고 이제 당분간 이거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같은 가격에 같은 아이템에 대해서
다른 유저들에게 다른 가격으로 이제 제안을 해주는 것을 당분간 그만두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컨셉은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같은 자리지만 그때그때 다 가격이 다르고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게임과 같이 그런 컨텐츠 소모할 때는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화 서비스를 잘 제공하려면 이 유저들에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너는 또 돈 많이 주고 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비싸게 주고 뭐 적게 살 것 별로 살 것 같지 않으니까 뭐 싸게 주고 이 컨셉이 아니라 이 유저가 이게 왜 필요한지 예를 들어 지금 열심히 노가다 하면 4시간 걸릴 거를 지금 이거 하나 구매하면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떤 이 가치를 이렇게 알린다든지 이렇게 이 유저가 뭘 원하는지 파악하고 이 유저에게 이걸 추천하는 맥락을 제대로 잘 전달을 하면 좋은 개인화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예시는 저희가 게임 서비스에서 실제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어 같은 게임에서도 카드를 굉장히 수집하는 것을 좋아하는 카드 콜렉터의 성향인 유저에게는 당신이 그동안 42개의 카드를 그동안 수집을 했고 카드 콜렉팅 점수가 38,938점으로 상위 5%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더 잘 수집하려면 또는 원하는 콜렉션을 얻으려면 이 던전에 가거나 이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또 오른쪽에는 빨리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뭐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성장하는 유저들에게 그동안 14레벨이나 성장을 하셨군요. 굉장히 폭풍 성장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뭐 이 던전에 가셔서 뭐 골드를 더 얻거나 또는 이 골드 패키지를 사세요. 이런 식으로 각 유저 성향에 맞는 아이템과 전략을 추천해서 게임의 성과를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저희 텐투플레이가 이런 모든 데이터 분석, 수집부터 분석, 그리고 이러한 추천까지 모두 자동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임 예시는 그냥 간단한 저희 데모 게임 예시인데요. 이거는 저희 다큐멘테이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간단한 데모 게임에서는 이렇게 궁수가 죽으면 오퍼가 개인화 상점이 뜨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 같은 이 추천 메시지가 각 유저들에게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익스플로시브 그로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뭐 이런 화를 추천을 한 그런 케이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뭐 그동안 3일 동안 1000개의 코인을 수집했고 이런 고유한 히스토리를 다 유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어떤 아이템을 이 사람에게 추천하면 좋을지 이런 추천 아이템은 모두 다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추천 메시지는 겉에 이제 배경 화면, 그러니까 배경 이미지 같은 거나 또는 이제 자세한 문구 내용. 예를 들어 어떤 게임은 유저에게 용병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기사단장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구 같은 것들은 자유롭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유저 세그먼테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온오프, 이 상점을 계속 보여줄지 말지 이런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텐투플레이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텐투플레이 SDK를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SDK를 게임 클라이언트에 설치를 하면 이 SDK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 행동경제학 기반 AI가 자동으로 유저들을 분석하고 28가지 이상의 페르소나로 유저들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각 페르소나에 맞게 개인 맞춤형 메시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발송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를 저희 콘솔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텐투플레이 SDK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태시 이벤트 SDK랑 이런 분석 결과를 AI 상점 형태로 출력하는 Personalized Offer SDK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먼저 이 게임 안에서 게임을 이루고 있는 개체, 그러니까 엔티티를 크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플레이어, 그리고 캐릭터, 플레이어는 정말 플레이를 하는 플레이어, 나 자신을 얘기를 하고요. 캐릭터는 그 안에서 물론 1대1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요. 플레이어가 바로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캐릭터로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캐릭터를 또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화, 커런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 뭐 아이템, 뭐 이퀴먼트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스테이지, 그러니까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어떤 한 판, 한 컨텐츠 하나의 개념을 스테이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엔티티가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플레이어는 새로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플레이어 레벨업도 가능하고요. 또는 뭐 캐릭터를 뭐 얻었다, 또는 이 캐릭터 레벨업 했다, 또는 이 사람의 캐릭터의 아키타입 뭐 궁수에서 뭐 검사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그리고 뭐 재화도 뭐 골드를 얻었다 또는 사용했다.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뭐 얻었다, 뭐 사용했다, 팔았다, 구매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뭐 레벨업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자체도 진입했다, 뭐 중간에 떠났다, 뭐 이겼다, 졌다, 이런 식으로의 액션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 엔티티와 액션을 합친 것이 텐트플레이 데이터 수집 이벤트 메소드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텐트플레이를 사용할 때 심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SDK 메소드 형태는 저희 개발자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서 지금 스킬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지금 골드 3000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완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거나 광고를 보거나 또는 잼을 써야 되는데, 광고 보기를 클릭해서 광고 보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스킬 업그레이드까지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로깅을 할 때 유저의 어떤 일련의 이벤트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엔티티 단위로 나누어서, 그리고 액션 단위로 나누어서 로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로깅을 하는 그런 방법들은 작년에 여러 가지 로깅 방법에 대해서 행동 데이터를 데이터 로깅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작년 웨비나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어 XXX가 스킬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상승 수련 버튼을 클릭하고 그 결과 골드 3000을 소모해서 상승 수련 중이 되었다. 이 수련을 빨리 완료하기 위하여 광고를 시청했으며 그 결과 스킬이 레벨업 되었다. 이런 문장을 이런 형태의 이벤트 메소드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화폐를 사용했으니까 유즈 커런시, 그리고 그 말을 500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광고 아까 3000이었죠. 그리고 광고 시청 워치 애드는 이제 광고를 봤다. 그리고 그 다음에 즉시 수련, 그러니까 광고를 보지 않거나 만약에 이제 화폐 재화를 사용했다 싶으면 이제 잼을 기록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련 등급이 증가했다는 레벨업 스킬에서 1에서 2로 스킬이 증가했다. 이렇게 로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로깅할 때 이렇게 정말 세세한 거를 다 로깅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려면 일단 상당한 인건비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다 로깅한다고 해서 서버비만 많이 들지 되게 효율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BM 중심으로 로깅을 하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간단한 4천성 게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안에서 컨슈머블, 그러니까 이 폭탄을 터뜨리는 여러 가지 소모품이 주요 BM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이제 롤 같은 이런 모바 게임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내 캐릭터를 꾸미는 코스메틱 종류가 주요 BM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티티를 기본 액션부터,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플레이어부터 오브젝트를 크게 저희는 나뉘고 있고, 또 능력치로도 나뉘고 있고요.
이렇게 아이템을 뭐 장비, 소모품, 코스튬, 토큰, 재료, 인프라, 펫, 랜덤박스 이렇게도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얘기만 딱 단어 들으면 대충 뭔지는 아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장비와 코스튬을 꼭 분류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같이 이렇게 장착을 해서 캐릭터를 꾸미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장비는 성능을 강화시켜주는 거고 코스튬은 성능과는 상관없이 외형만 변화시키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유저의 성향을 완전히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비 아이템이나 이런 장착에 몰두하는 유저에게는 플레이 목적이 캐릭터를 더 강하게 육성시키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요. 또는 캐릭터 외형을 변화시키는 아이템을 수집하는 유저들에게는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쁘게 꾸미는 것이 목적이라서 거기에 맞게 추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온보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보면서 이 게임의 주요 BM은 이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꼭 수집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게임을 다 플레이를 해보면서 게임 시작할 때 또는 구매할 때, 스테이지 플레이할 때, 그리고 뭐 캐릭터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안내 가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저희 콘솔 사이트를 이제 투어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tentoplay.io에 들어가시면 저희 로그인 회원 가입하고 이제 로그인하면 저희 콘솔을 보실 수가 있고요. 데모 프로젝트 위주로 좀 보여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일별로 누가 얼마만큼 구매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상세 내용들, 뭐 구매 건수라든지 ARP, DAU, 뭐 ARP, PU 이런 것들은 매우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구매 구간별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스테이지에서 주로 구매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상품별 얼마나 많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퍼체싱 유저들은 몇 명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일 이용자 또는 일 잔존율 상세 내용들 데이 1부터 뭐 데이 30일까지 기기별로 유저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재화 변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를 들어 이제 오픈월드 시스템을 갖춘 그런 게임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화가 인플레이션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디서 주로 많이 획득하고 또 어디에서 사람들이 주로 재화를 많이 소진하는지 이런 것들도 재화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VIP 유저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예를 들어 최근에 1순위 같은 유저가 최근 한 달 동안의 구매 금액은 뭔지, 그동안 뭘 구매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개개인에게 이제 맞춤형 오퍼도 개인화된 형태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 하시면 뭐 곧 이탈할 것 같다 싶으면 이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오퍼 보내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AI 인게임 상점 같은 경우도 네, 이 안에서 이 사람들에게 퍼스널라이즈 되는 개인 맞춤형 파라미터는 이렇게 얼마만큼 그동안 뭐 커런시를 획득했는지 이런 파라미터를 포함한 본문 내용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유효기간도 세팅할 수 있고요. 나 이렇게 자동으로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수동으로도 내가 원하는 유저 타겟에 맞는 내가 원하는 오퍼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개인화 오퍼 관리에 캠페인에서 보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뭐 이미지는 이제 가지고 계신 이미지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넣으면 네. tentplay.io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유저가 레벨이 5를 달성하고 인앱 구매로 어떤 예를 들어 뭐 에로팩을 구매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시점을 선택해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AI 상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페르소나, 뭐 폭풍 성장부터 뭐 수집가, 언더독 키우기 이런 이제 각 특징들은 개발자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런 콘솔에 이제 많은 기능들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런 업그레이드 2021.4 버전을 지난주에 딱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벤트 업그레이드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텐트플레이 서비스를 도입을 하면 이제 도입 과정을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 또 사용도 한 달간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게 정말 10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 비용도 300만 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링크를 저희 담당자분이 지금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실 텐데 그 링크를 통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을 빨리 끝내고 엔드 컨텐츠를 보려는 유저에게 강력하지만 비싼 아이템을 권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지속적인 접속과 과금을 유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사실 뭐 정답은 없고요. 사실 이것도 저희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이제 빨리 엔드 컨텐츠를 보려고 하는 유저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를 저희도 AI가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 데이터를 들여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답은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유저들의 경우 아무래도 계속 뭔가 이제 본인의 스타일이 뭐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잘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서 그때그때 맞는 아이템을 추천해 드리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텐트플레이를 활용한 고객사분들 중에 주요 지표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성장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텐트플레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모든 게임사분들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중에 가장 큰 성과는 데이3 잔존율이 한 80% 가까이 성장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텐트플레이 대시보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볼 수 있을까요? 매출로 이어지는 데이터 외에도 어떤 데이터가 집계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매출 데이터 외에도 뭐 잔존율 데이터, 그리고 이 유저가 어느 시점에 많이 이탈을 하는지, 그리고 뭐 어느 시점에서, 그러니까 어떤 레벨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어떤 레벨에서 많이 이탈하는지, 또는 어떤 스테이지에서 구매하고 어떤 스테이지에서 많이 뭐 이탈을 하는지, 이런 구매와 이탈이 아무래도 정말 중요한 지표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빼놓을 수는 없지만 어떤 맥락에서 이탈을 하고 어떤 맥락에서 구매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데모 프로젝트를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자세한 콘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